미래 IT 임성훈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거의 5년 가까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 중에서 조선하고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하고 실제로 인공지능에 쓰이는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 사례, 실제로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또 제조 분야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4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의 안전 관련된, 재난안전에 관련된 데이터, 한국전력의 탄소 관리 관련된 솔루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4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던 시설 안전에 관련된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그 다음에 조선 해양 플랜트의 부품 쪽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위험이나 그런 쪽의 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런 다양한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거의 파일럿 개념으로 해서 한 20종의 데이터를 구축을 했었고요.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는 거의 대규모로 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허브라는 공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재는 한 700종 정도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구축된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나머지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종에 대해서 초거대 AI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연어나 멀티모달에 관련된 데이터가 구축하도록 사업이 진행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많이 아시다시피 임무 정의로 해가지고 모델이 구축되는 형태로 해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하고는 틀리게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도 마찬가지로 원천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가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절차는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부터 해가지고 수집하는 부분, 정제, 가공, 검사하고 실제로 AI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이제 한번 접속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쯤에 보셨듯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허브 or.kr에 가보시게 되면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문서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선박 도장에 대한 품질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었고요. 선박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부품 품질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재난안전 환경 쪽에서 해상 객체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항만 구조물의 영상 데이터, 이 이외에도 많은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된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다운로드 많이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부품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는 용도로 활용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설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거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기관, 조선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 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디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저형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데이터 플러스 멀티모달 데이터를 같이 융합해가지고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제 과정. 이 로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식이나 크기,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해야 되지 말아야 될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동화 툴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수집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에 따라서 그거를 가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라벨링 또는 어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셋이 실제로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만약에 9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일정한 데이터 훈련셋을 가지고 훈련을 한번 계속 스터디를 시킵니다.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성능을 계속 튜닝 작업을 합니다.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는 파인튜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품질이 높은 단계인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획득하고 수집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런 수집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서 없이 아니면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한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해양 실제로 선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품들의 품질을 보겠다 그러면 실제로 부품의 불량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류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저장 구조나 파일 명령 규칙 같은 거를 명확하게 통일해야 되는 작업을 이 데이터 획득하고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획득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만약에 장비가 필요하다, 스캐너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획득 목적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이 이게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같은 경우는 보안이 좀 중요시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진 촬영이 됐던 데이터 수집이 됐던 예외적인 절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실제로 인공지능 쪽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메인 쪽의 전문가들이 이 정제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제 다음에 넘어가는 인공지능에서 학습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장에 대한 분량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될 수가 있고 부풀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제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 같이 개인정보나 민간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실제로 데이터 품질하고 통일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이 정제 가이드까지 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정제까지 나타나게 되면 아까쯤에 이제 잠깐 그 전 세션에서 해드렸던 것 같이 박스 라벨링이나 폴리곤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가공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 라벨링이 끝났다 그러면 실제로 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오토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오토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샘플로 해가지고 실제로 오토라벨링을 돌려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공에 대한 유형 오류, 만약에 이제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류 같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라벨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센서 데이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적합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된 이미지들을 한번 보시기 라벨링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만약에 이제 흔들림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 화상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에 가공 과정에서도 이게 객체 식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이미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단계별로 해서 오류 검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라벨링을 명확하게 이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류 이제 실제로 이게 표면 양품인지 아니면 불량품인지 구분하는 절차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가장 이제 품질 전환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포도를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아무리 이제 오토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많이 검사를 한다 그래도 실제로 가공 과정에서 분량이 굉장히 기준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틀리다 보면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AI 모델 그 판단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판단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의 모델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 구축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품질 관리나 데이터 측면에서 품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서는 참값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부분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하고 실제 부품에 대한 유형 아니면 분량에 대한 유형 같은 게 실제로 정확히 매칭이 됐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절차를 품질에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과제 중에서 저희가 조선해양 플랜트에서 지금 친환경 선박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LNG 탱크 쪽에 관련된 거기에 부품에 대한 품질 판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수집을 하고 만약에 이제 분량 유형에 대해서 수집이 어렵다 그러면 생성형으로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실제 수집된 데이터는 플랫폼에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 업로드된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검수 절차, 실제 정제 절차에 관련된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정제 검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샘플링을 해 가지고 실제로 자동화돼 가지고 검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유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 라벨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공 라벨링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 라벨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라벨링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폴리곤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포맷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여러 가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어디에서 데이터 수집이 됐고,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어느 자재의 어떤 분량 유형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동안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로 1차 검수, 2차 검수를 통해가지고 실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효성은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능이 나올 수 있게 목표하는 유효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검수하는 과정이 검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 부품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서 유형이 있는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 아니면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예시를 한번 드리면 이런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부 전체를 라벨링하고 그다음에 정상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용접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불량으로 판정되는 부분들은 라벨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도장이나 보호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라벨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재라벨링 하는 과정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인공지능 쪽에 실제로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이 구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솔루션 업체들은 이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하고 이제 데이터만 보여주고 아니면 실제로 아웃풋 결과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데이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에 대한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집에 대한 부분들, 촬영에 대한 가이드 부분, 실제로 이제 검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델이 실제로 이게 적합한 모델인지, 이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서 활용해야 되는 서비스, 실제 결과물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분야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주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는 실제로 데이터 구축 중에서는 많이 활용됐지만 실제로 서비스까지 가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제조기업들은 이런 양품, 불량품에 대한 판정 서비스를 이미지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부품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양품 불량, 이런 판정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가공, 모듈, 그 다음에 학습 예측까지 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과정까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은 인공지능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쪽에 많이 화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도 그 앞전 세션에서 많이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이 다양하게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 쪽에 포커싱을 두고 그 다음에 그쪽에 맞는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도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동일한 프로세서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 같은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사전학습, 이제 비라벨링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프리튜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학습,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공, 라벨링을 하는 과정이 바로 미세 조정,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가 학습으로 해가지고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마지막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